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중국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은 중국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중국 온라인 시장의 인터넷 사용 인구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는 조금 뭐 시간이 된 자료예요.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간단한 내용이죠. 뭐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히 인터넷 사용 인구가 많을 테고요. 그래서 중국 인터넷 사용 인구는 2017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7억 5천만을 돌파했다 하는 그런 자료가 나와 있네요.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가 8억 명 돌파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이용자의 97%가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다. 이거는 뭐 아주 뭐 당연한 그런 내용일 겁니다. 오히려 제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질문이 중국의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리지 않냐 한국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터넷이나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죠. 사실은 한국만큼 인터넷 속도가 빠른 국가는 없죠. 하지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인터넷을 하거나 모바일을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 정도로 속도가 느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큰 문제는 없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한국 사이트를 접속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를 접속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속도가 좀 늦는 건데, 그거는 중국 국내의 인터넷 환경보다는 중국과 한국의 해저 케이블 쪽에 좀 환경이 안 좋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한국에서 중국 사이트를 가끔 들어갈 때 좀 속도가 늦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중국에서 인터넷 속도 때문에 인터넷 발전에 좀 장애가 되는 그런 내용은 없다고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도표에 있는 게 2017년 글로벌의 인터넷 기업의 시가총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20등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5등에 텐센트가 들어가 있고 6등 아리바바, 그다음에 바이두가 10등이고요. 그다음에 이 13등이 이제 엔트 파이낸셜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 14등이 JD.com이 징동입니다. 14등이고요. 그다음에 DD콰이디가 15등. 그렇게 해서 샤오미가 17등에 있네요. 그래서 시가총액 20대 인터넷 기업 중에서 7개가 중국 기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텐센트는 5인데 QQ라는 메신저하고 위챗, 뭐 웨이신이라고 하죠. 요 두 개. 그다음에 뭐 게임이라든지 뭐 하여간 전반적인 인터넷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중국에서 이제 넘버원 기업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리바바가, 저희가 잘 아는 아리바바가 이제 6위로 되어 있고요. 바이두가 이제 검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등에 랭크가 되어 있고, 13등이 이제 엔트 파이낸셜인데, 엔트는 이제 개미라는 뜻이죠. 개미. 중국말로는 이제 마이 진프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마이가 이제 개미라는 뜻이에요. 진프는 이제 금융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아리바바 산하에 이제 아리바바가 갖고 있는 산하의 금융 계열사입니다. 이게 13등이나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징동이 14등, 아까 말씀대로. 이 디디콰이드라는 거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제 중국의 우버처럼 택시 대신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서 일반 자동차를 택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현재 15위에 올라와 있고, 샤오미는 스마트폰하고 여러 가지 소형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전 세계 20대 인터넷 기업 중에서 7개가 중국 기업이다. 그만큼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범위를 좁혀서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교육 규모가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8년에 뭐 27.3조 위안, 뭐
이게 감이 잘 없으실 텐데 한국 돈으로 하나로 환산을 하면은 3,900조 원이 된다 합니다. 뭐 천문학적인 숫자죠. 사실은 이제 뭐 그리 감이 안 오는 숫자고 이 중에서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는 이제 뭐 B2B 다 포함하는 거겠죠. 근데 이 중에서 온라인 쇼핑 그러니까 물건 사는 데 그 시장은 2017년에 약 1,000조 원을 그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산업이 성장하게 된 거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첫 번째는 중국이 뭐 미국처럼 아주 광활한 지역상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그 쇼핑하거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고 사실 국가적으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 그 정부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 특정의 이제 발전된 도시를 제외하고 이 농업 지역이라든지 산간 지역이라 이런 쪽의 발전을 상당히 균등 발전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이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이제 농업적이나 그런 쪽도 자기만의 특산물을 만들어서 알리바바라든지 타오바를 통해서 이제 물건을 팔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려서 뭐 그런 게 이제 TV 방송에 많이 방영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국가적인 정책이 많이 지원이 되고 있다 하는 거고요. 신기술의 도입이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중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의 기술력을 처음 시작할 때는 거의 카피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바이두 같은 경우는 뭐 구글을 이제 카피를 했었고 이 QQ라는 그 회사도 QQ 이 메신저가 홍콩 시장에 상장이 됐거든요. 미국 시장을 상장을 못하고 그 이유는 QQ가 과거에 ICQ라는 미국의 메신저를 카피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가면은 상장이 안 되니까 미국 시장으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기술 수준이 낮고 베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성장을 하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특히 빅데이터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AI 쪽 이런 쪽에 그래서 오히려 이 인터넷 쪽은 한국보다도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신기술의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게 중국 그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에 한 기여를 한 부분이고요. 광대한 기반 인프라라는 거는 뭐 이제 땅이 넓다 막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자본이 중국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 제일 많이 발전하니까 전 세계 어떤 펀드라든지 뭐 그런 쪽이 중국에 들어와서 계속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해주고 또 성장을 하고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 똑똑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 인터넷 기업이 아무래도 성장이 빠르니까 보상 수준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많은 인재들과 모여들어서 스스로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 광대한 어떤 그런 그 전자상거래 산업의 발전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 때문에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그걸 저희가 알 수 있고요. 다음은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그 범위를 그 좁혀서 중국의 그 온라인 쇼핑 업체 그 점유율을 한번 그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티몰이라고 돼 있는데 티몰은 이제 타오바오하고 티몰 합친 그런 그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티몰이 50%가 조금 안 되고 JD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는 이 JD가 그 징동입니다. 징동이 2위를 하고 있고 텐센트의 B2C가 이제 그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국의 온라인 쇼핑에 이제 다시 텐센트 B2C는 조금 최근에 좀 성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치질 않고 티몰하고 징동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많이 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몰하고 징동 이외에 나머지 회사들은 근근히 좀 버티고 있는데 물론 이런 회사들 뭐 1% 2% 마켓시어밖에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뭐 중국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돈 버는 회사도 있고 상당히 이제 거래액도 크고 그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조금 눈여겨 볼 그런 회사는
여기 이제 그 수닝 이꼬라는 데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꼬메라는 데. 요 두 회사는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전자제품을 팔던 회사입니다. 뭐 하이마트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온라인 그 상점을 오픈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웨이핀 회의 요 회사는 뭐냐면 이제 사이트 이름이 VIP.com이에요. 이 회사는 주로 이제 그 패션인데 고급 패션, 하이 패션 쪽으로 처음에 출발해서 포커스해서 출발한 그런 그 회사가 되겠고요. 이하오디엔이라는 게 있는데 이하오디엔이라는 거는 월마트가 지분을 100%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하오디엔은 주로 그 온라인 그 마트, 그러니까 슈퍼마켓이죠. 주로 이제 식품이나 그런 거 위주로 판매라는 그런 회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워낙 이 티몰하고 이 징동 이런 데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이하오디엔이나 뭐 웨이핀에 버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티몰에서도 뭐 이런 그 뭐 어떤 마트 같은 컨셉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웨이핀회가 자랑하는 그런 하이 패션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둘에 대한 미래 과연 그 서바이벌 하겠느냐 하는 건 좀 제 관심을 갖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국 온라인 쇼핑 시장이 많이 발전했는데 몇 가지 좀 특징 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쉽고 편리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사실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현금을 내고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데 그거를 해결한 게 이제 알리페이, 주푸바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즉 내가 그 타오바오에서 이제 물건을 사면은 돈을 결제를 하지만 실제로 그 결제한 돈이 판매자한테 직접 가지도 않아요. 그거를 타오바오에서 에스크로라는 거는 이제 내가 잠시 보관한다는 뜻이거든요.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고객이 물건이 도착해서 내가 받았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클릭할 경우에만 그 돈이 이제 판매자한테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용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편하니까 이제 물건을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스크로 도입 그다음에 이런 주푸바와 같은 온라인에서 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 온라인 쇼핑의 성장을 많이 가져왔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온라인에서는 그 한국에서 뭐 11번가라든지 뭐 쿠팡 이런 데 가보면 여전히 결제하는 게 신용카드가 많은가요? 요즘에 뭐가 많은지 모르겠네.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뭐 무통장 입금 뭐 그런 게 많겠죠. 근데 중국은 신용카드도 쓰는데 거의 90% 이상이 지푸바오나 웨이신 그 페이를 통해서 결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오토. 저거는 그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컨셉인데요. 이거는 진짜 정말 무섭습니다. 뭐 저기 한국도 뭐 배달 앱이라든지 이거 일종의 그 오토죠.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 시장 자체가 너무너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알리바바가 한 1조 2천억을 투자했어요. 코베이라는 그 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얼러마라는 뜻인데 이제 뭐 배고프냐라는 그런 중국말입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음식 배달 그런 사이트고요. 근데 바이두도 똑같이 이제 코베이라는 원래 코베이라는 뜻은 뭐라 그럴까요? 그 입소문이라 그럴까요? 입소문이라는 뜻이에요, 중국말로. 근데 요런 사이트를 내가 했는데 주로 하는 게 모든 생활을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연결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 보통 중국은 이제 혼자 사는 인구가 많으니까 아침이나 아니면 점심, 휴일 때 이런 때 전화를 해서 와이마이라 그래요. 와이마이. 밖에서 산다 그러죠. 음식을 주문해요. 1인분, 2인분씩. 그러면은 배달해 주는 그런 거.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요. 이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뭐 교통수단도 안 지키고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음식만 배달하고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100만 원 조금 되는 것 같아요. 난 괜찮죠. 그래서 이런 음식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수리. 우리 스마트폰 망가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 신청을 하면은 사람이 와가지고 가져가서 고쳐서 갖다 배달을 해줘요. 그다음에 뭐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뭐 식당 예약, 뭐 세탁 서비스, 그다음에 그 뭐 공유 자전거 유명하잖아요. 공유 자전거 그 길거리에 쓸 수 있는 자전거들 그것도 이제 온라인으로 그 일단 이 지프바오나 웨이신에다가 돈을 조금 넣어놓고 가서 자전거에 가가지고 요거 이제 그 QR 코드라 그러잖아요. QR 코드를 딱그 하면은 거기서 이제 열쇠가 열려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오프라인 이 산업이 너무너무 그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게 그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 어차피 저희가 중국의 오픈 마켓에 가서 나중에 이제 저희 원대한 꿈을 펼치려면 다양한 온라인 마켓 플랫폼에 대한 저희 지식이나 연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상당히 많이 그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검색 뭐 당연하죠. 그다음에 1인 동영상 사이트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의 동영상 사이트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왕홍이라 그러죠. BJ라고 보통 얘기하나요? 이런 쪽. 그다음에 웨이샹이라는 거는 이 위챗이라는 웨이신이라는 사이트에다가 개인이나 조그만 기업이 이제 상점을 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플랫폼적으로 많이 그 성장하고 있다. 이거 이제 제가 좀 위에 하나씩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방금 얘기했던데 이제 온라인 결제 시스템 그 지프바오예요. 말씀드린 대로 아리바바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이고 사용 인구가 9억 명입니다. 이거 지프바오 저기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 들어와 있어서 어느 상점에 이런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가서 이 지프바오를 결제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당연히 결제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타오바오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탄생해서 에스크로우 기능을 제공해가지고 신용 문제를 해결한 거고요. 근데 사실 이 지프바오에 들어가는 돈은 현금을 넣는 게 아니에요. 넣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일반 개인들이 은행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 통장, 그러니까 은행 어카운트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돈이 빠져나가면 내 신용 그 어카운트에 돈이 빠져나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은행 카드나 신용 카드와 연계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거고요.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위어바오라 그래가지고 제 만약에 지프바오에 돈을 뭐 10,000원을 넣어놨어요. 근데 그 이번에 한 뭐 1,000원만 써 9,000원이 남잖아요. 그럼 9,000원을 위어바오라는 요것도 이제 알리바바 밑에 있는 그런 그 서비스인데요. 여기다가 이체시키면은 얘네가 그 9,000원을 그 뭐라 그러죠? 그 저기 자산 관리를 해줘요.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이자율이 은행 보통 금융 그 은행 그 이자율보다 훨씬 높아요. 그 제가 있을 때는 은행 이자율이 뭐 3.5%라 그러면 한 4.9%, 뭐 8% 이렇게 이자를 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은행에 있는 돈인데 여기다 놓고 여기 그리고 이 위어바오르는 있는 돈이 보통 중국의 작은 은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뭐 부도가 난다든지 뭐 돈을 손실보는 그런 위험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알리페이 잔액을 이 안에 집어넣고 이자 소득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경우는 그 춘절 이제 중국의 그 설 명절이죠. 이때 그 쯔프바오가 그 마케팅 활동을 했는데 그 세뱃돈 중국말로는 홍바오라고 그래요. 홍바오 세뱃돈을 2천억을 한국 돈 개념이에요. 2천억 원을 살포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 시점에 지프바오를 써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무작위적으로 뭐 10명 중에 1명 아니면 뭐 5명 중에 무작위적으로 그 럭키 드로우 개념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은 돈을 뭐 10,000원, 20,000원 막 그냥 보내주는 거예요. 공짜로 돈을 주는 거죠. 그 돈이 2천억이나 썼어요. 근데 2천억이 많아 보이죠. 지프바오가 그 하루에 그 결제되는 그 금액이 몇 조가 됐는데 몇 조가. 근데 사실 2천억은 큰 돈이 아닌 거죠. 이거를 마케팅 개념으로 살포할 정도로 이게 춘자 맞아가지고 우리 그 중국 그 백성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하는 정도로 2천억 원이나 그 살포라는 그런 그 마케팅도 했었고요. 지프바오 아까 뭐 저기 웨이신 그 알리페이 똑같은 개념인데 이걸 활용해가지고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비도 스마트폰에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내면 돼요. 그다음에 길거리 이거 얘기 들으셨죠? 한국 TV 뉴스에 나왔죠. 중국엔 거지들도 이 지푸바오나 알리페이 가지고 그 돈 받는다고. 실제로 그렇고요. 제가 여행 다니다가 이제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길거리에 이제 이런 그 과일을 파는 데가 있었어요. 과일 이제 뭐 망고죠, 망고를 이렇게 그 사 먹었는데 그 옆에 보니까 요 지푸바오 위챗 그 결제하는 그 QR 코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딱 결제하면 돈 딱 나가고 끝이에요. 아주 편합니다. 모든 결제 수단. 그래서 정말로 현금이 필요 없어요. 지갑이 필요 없고 핸드폰만 갖고 다니면 됩니다. 그 정도로 편하게 쓰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지푸바오보다는 이 위챗이 더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챗페이가 지푸바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쓰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누구한테 송금할 때도 이 위챗페이 가지고 우리 카톡 송금하나 똑같아요. 그냥 사람 클릭해가지고 돈 보내면 끝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그 지푸바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온라인, 오프라인 사실 오프라인 결제하는 그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지푸바오가 돼 있잖아요. 이제 음료수 클릭해 가지고 음료수 클릭하면 뭐 저거는 한국 돈으로 몇백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그 QR 코드 받아 가지고 찍 하면 그냥 여기서 그 결제가 되는 그런 그 시스템. 이런 ATM기가 무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이 O2O 산업이 그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인데 17년 말 기준으로 해서 중국 O2O 시장이 200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사실 이 숫자나 금액 얘기가 나오면 중국은 워낙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한 수 있는데 하여간 무지무지하게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의 이 고베이라는 이거는 그 매장 방문용 O2O 시장의 선두주자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48.2%가 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그 300개 지역에서 식당, 노래방, 그다음에 뭐 소매점, 뭐 리테일샵, 그다음에 뭐 마사지샵, 뭐 무슨 하여간 모든 그런 오프라인 업체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고 주문, 회원 관리, 그다음에 할인도 많이 해줘요. 여기 통해서 뭐 코베이 통해 가지고 만약에 그 물건을 사거나 뭐 예약을 하잖아 그러면은 뭐 10% 할인, 20% 할인 많거든요. 할인 그런 거를 해주는 그런 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은 안 쓸 수가 없어요. 음식 배달도 여기서 하고 영화관 티켓도 극장 영화관 티켓이 만약에 10,000원이면 여기 가면은 뭐 어떤 거는 쌀 때는 뭐 3,000원짜리 나오고 하거든요. 이걸 안 쓸 수가 없어요. 이걸 쓰고 그다음에 경쟁사가 이제 메이투안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일평균 1,800만 건의 주문량을 소화를 하더라고요. 연간 2억 5천만 명이 쓰고 있다. 그래서 이 오토 산업은 생활의 모든 영역이 지속 확대 중이고 이거는 한국도 뭐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스마트폰 수리, 가사 도우미, 뭐 공유 저자전거, 뭐 세탁 뭐 이런 등등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검색 얘기인데요. 검색은 뭐 다 아시지만 검색 얘기가 이제 왜 중요하냐 보면은 나중에 저희가 그 오프라인 오픈 마켓 상점을 오픈하든지 한 다음에 이 검색에 그 타오바오 내에도 검색할 수 있지만은 대부분의 한국 회사가 이 바이두 검색을 통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이두 검색을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바이두는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 중에서 검색 광고가 지금 50% 차지하고 있는 이 중에 80%를 바이두만 쓰고 있어요. 이 회사는 원래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그 웹 개발하던 그 리 리엔홍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2000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뭐 첫 페이지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구글 완전 짝퉁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네이버도 써보고 뭐 써봤지만 그렇게 그 검색 품질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아시잖아요. 일단 한 검색을 쓰기 시작하면 그걸 다 모이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이제 많은 사람이 쓰다 보니까 이게 점점 시장을 키워놔가지고 지금 이제 바이두 검색하면 이제 중국은 바이두가 거의 그 장악을 했고요. 이 바이두 안에 들어가면은 그동안 그 네이버에서 했던 뭐 지식 검색 뭐 비슷한 거는 다 모아놨어요. 뭐 음악 검색 등등. 바이두가 성공한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검색 인구가 그 엄청나게 많고 두 번째는
지금은 이게 유료인데요. 초기에는 무료 MP3 다운로드를 받았었어요. 음악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그 네티즌들이 이제 모이게 된 거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구글 검색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뭐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검색 키워드 마케팅이 이제 제가 반드시 필요한데 뭐 이 검색 엔진 마케팅 이거는 저희 뭐 네이버 검색 키워드 사과서 하는 광고랑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 그 실제로 키워드를 안 사더라도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페이지에다가 아주 적절하게 그 키워드를 잘 배치를 해서 그 검색 엔진에 따라서 상위 페이지에 노출하게 하는 그런 그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런 것도 저희가 나중에 좀 연구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바이두 키워드 검색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못해요. 그 바이두와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와 사전에 계약된 업체, 바이두 7대 행사가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4개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집행이 좀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중국 기업 되겠죠. 근데 중국 기업은 저희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한국 기업 4개를 통해서 이제 그 집행을 하고요. 이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바이두 계정이 필요합니다. 뭐 최근에 한국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바이두 검색 광고 전문가 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하는 거를 이제 바이두에서 한국 바이두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 바이두라는 회사는 검색으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요즘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이제 뭐 듀오 OS라는 걸 하는데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그 AI. 그래서 요 AI를 활용해서 뭐 스피커도 만들고 한국도 많이 있죠. 뭐 그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차 사업에 많이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중국 온라인 시장의 이해 중에서 이제 그 1인 방송 플랫폼을 말씀드렸는데요. 2014년 그때부터 이제 이 1인 방송 플랫폼이 성장을 많이 개시했어요. 처음엔 그 1인 방송 플랫폼의 주요 컨텐츠는 게임 막 중계하잖아요. 게임, 그다음에 노래방, 댄스 토크, 스포츠. 근데 여전히 게임 방송 시장 점유율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 1인 방송을 이끄는 BJ는 왕홍이라 하는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연예인 이상의 이제 인기와 그 부를 많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이런 왕홍도를 갖고 있는 그런 왕홍의 어떤 뭐랄까요 에이전시라 그럴까요 그런 회사들이 또 최근에 막 우죽순처럼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 대한 또 이 중국 내부나 해외 자본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그중에 몇 개는 또 인터넷에 올라가고 뭐 그런 게 있고요. 요 밑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왕홍을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그 아프리카 TV처럼 우리 그 1인 동영상, 1인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 중에서 1등이 YY라는 회사인데요. 중국 최초의 개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했고, 그다음에 이 안에다 이제 쇼하고 오락 1인 방송이 좀 많아요. 재미있어요. 가끔 보면은. 근데 얘네가 이제 이것만 갖고 그 비즈니스 모델이 안 나오니까 그 YO 상점이라 해가지고 상점이랑 같이 연동 서비스에서 이제 커머스를 시작했죠.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가 이제 9158이라는 회사인데 처음에 이제 온라인으로 노래방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게임하고 이제 모바일 의료 서비스를 확장을 해서 이 회사도 2014년에 홍콩 증시에 그 상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류지엔팡이라는데 완전 유튜브 모델이에요. 유튜브 모델 동영상을 많이 모아놓은 건데 이를 접속자가 500만 명이고 이제 중국 20대 IT 기업에 포함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왕홍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잠깐 더 그 설명을 하시면은 더 설명을 좀 드리면은 원래는 이제 이게 그 왕로 홍론의 그 줄임말거든요. 파워 블로거하고 인터넷 방송 BJ 혼합된 개념입니다. 인터넷 방송 BJ는 아시겠지만 파워 블로거는 이제 중국도 그 웨이브라고 해가지고 이제 블로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파워 블로거들 팔로워도 많이 데리고 있는 그 두 가지 컨셉이 이제 그 혼합된 그런 개념인데요. 최근에 그 중국에서 한국 기업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패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기업 무슨 건강제품 이 왕홍을 안 써가지고는 마케팅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그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왕홍만 우리 회사는 이런 뭐 팔로워가 뭐 100만 명 있는 왕홍이 뭐 몇 명 있어요. 뭐 그것만 또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홍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전자상거래만 전문적으로 하는 왕홍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츠 왕홍이 있고, 그다음에 유명인사 왕홍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제 왕홍을 활용해 가지고 마케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팔로워 이런 거 있잖아요. 400만 명 이거를 그냥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뭐 확인이 됩니까? 근데 비싸요 아주. 나 팔로워가 100만 명이다. 근데 비싼 돈 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방송을 틀어보니까 동시 접속사가 얼마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고 뭐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비용만 써 효과가 없는, 그래서 이 그 왕홍을 쓸 때 정말로 이거는 조심하고 정말 신뢰가 있는 그런 기업, 그리고 한번 경험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잘 찾으셔서 사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는 상당히 그 돈만 쓰는 그런 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중국 왕홍 시장 연평균 약 60%씩 성장을 하고 있고요. 18년 연간 20조 시장을 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온라인 그 플랫폼 마케팅 플랫폼 중에서 위챗, 그러니까 웨이신이죠. 웨이신에 있는 그 공공 계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그 한국 사람도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의 많은 젊은 친구들은 이 웨이신에서 살아요. 그냥 웨이신으로 통화하고 웨이신으로 문자 받고 이메일 뭐 보고서 웨이신으로 다 받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만 갖고 사니까 이 안에다가 기업의 어떤 그런 홍보 마케팅을 결합시켜서 웨이신 공공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웨이신에서. 그래서 여기 뭐 중국말로 잘 안 보이지만은 요 안에 이제 일종의 조그만 마이크로 홈페이지예요. 기업들의. 그거를 웨이신 공중화에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웨이신 그 고객들하고 뭐 그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뭐 초청해가지고 뭐 쿠폰도 주고, 그리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물건도 팔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행사하는 내용을 알리기도 하고 신제품 알리기도 하고 그런 활동을 여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챗 공공 계정은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오픈마켓 진출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챗 내 법인이 자사소개 또는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개설한 기업 홍보 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위챗 이용자가 7억 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기업부터 아예 그 개인적으로 뭐 한국에서 물건 띄워다가 파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이 공중하오를 쓰고 있고 공공 계정을 쓰고 있고, 저도 위챗 있는데 거의 뭐 하루에 뭐 몇십 개씩 날라와요. 몇십 개. 근데 이게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그 여기 보통 이제 그 팔로우라 그러는데 어떻게 됐냐 보니까 어디 식당 갔더니 뭐 이거 여기 결제하면 이거 친구 맺으면 결제 할인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맺잖아요. 10% 할인해 준다는데. 그럼 딱 맺으면 그 다음 동안 날라오는 거예요.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갔는데 그것도 그 친구 맺으면 싸게 준다 해가지고 맺었더니 하겐다스 아이스크림 광고 맨날 날라오고 있고요. 하여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그런 그 대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웨이신 자체에 웨이신 페이 기능이 지불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건 팔면 그냥 결제하면 끝이거든요. 제가 이거 통해 가지고 중국에서 뭐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뭐 아디다스 이런 거 많이 사봤어요. 근데 바깥에서 파는 건 조금 싼데 뭐 가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편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그 말하고, 네, 이 위챗 이 공공 계정 안에 그 개인적으로 조그만 그 어떤 개인이 물건을 사다가 파는 그런 그 이 웨이상이 아주 상이 폭발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어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이 웨이상 통해 가지고 아디다스라든지 그다음에 뭐 나이키라든지 그 신발 한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품질 괜찮더라고요. 가격도 괜찮고. 그래서 이런 웨이상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